한 해 마무리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각 발표 직후엔 이 청와대 핵심 참모 3명의 동반 사의 표명도 공개했습니다. 1년 내내 이어졌던 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올해 안에 털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입니다. 이 초대 공수처장으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 이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으로 다시 한번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개각 소식부터 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을 낙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지법 판사와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특별수사관, 변호사 등을 거쳤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2기수 위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중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 절차 이후 최종 임명됩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도 단행했습니다. 추 장관 후임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검찰 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 의원은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법무특보로 정계에 입문해 노무현 대통령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3선 의원으로 그동안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함께 환경부 장관과 국가보훈처장도 교체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에는 3선 의원인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추 장관만 교체할 경우 경질성 인사로 비칠 수 있어 소폭 개각 형식을 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는 이 말 그대로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검사까지 이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게 되는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그 초대 수장으로 낙점된 김진욱 후보자, 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이 청와대는 다양한 법조 경력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로 정치적 중립 시비를 피했다는 평가, 이 수사 경험이 없는 정권의 꼭두각시라는 야당 비판이 공존하는데요. 이런 논란 때문일까요? 이 본인도 취임 직후 기대와 걱정을 다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판사에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3년 만에 법복을 벗고 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았고 2010년 헌법재판소로 옮긴 뒤에는 헌법연구관과 헌재소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을 이끌고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엔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 때 수사관으로 일한 게 수사 경력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 그리고 또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국민의 검증, 인사청문회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초대 공수처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던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후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지명된 후보자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콤비로 일했던 친문 핵심 인사입니다.
문 대통령이 든든한 동지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내정 발표 후 그의 일성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였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답변을 미뤘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계에도 좀 관심에 대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후보자는 여권 내 대표적인 친노 친문 인사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박범계 아주 든든한 저의 동기입니다. 우리 당 내에서도 최고의 돈을 동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형이라 부를 정도로 가까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날을 세워왔습니다.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예산 관련 질의를 하다 갑질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갑질에 편가르기를 해온 후보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5선 중진 당대표 출신을 투입한 게 지난 1월이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그 이후 1년 내내 뉴스의 중심에 섰었지요. 후임이 발표된 오늘 이 추 장관은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윤석열 총장 징계 집행정지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나버린 추 장관의 1년을 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사가 발표된 날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추 장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원의 윤 총장 징계정지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서는 무릎이 해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의 윤 총장과 검찰 비판은 1년 전 임명장을 받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추 장관은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윤 총장 측근을 인사조치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사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인사 명을 의견을 거역한 게 내라, 아니고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는 윤 총장에 대한 첫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깨고 있는 검찰총장을 문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출석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상급자이다. 맞습니다. 지난달에는 결국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사사건건 충돌해온 추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지만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은 청와대 개편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개각과 별도로 청와대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 청와대 투톱뿐 아니라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민정수석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백신 늑장 도입 논란과 검찰과의 갈등에 따른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종호 민정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 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혼란에 대해 주무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사람의 사표는 다음 주 중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표 수리 문제를 포함해 후임 문제를 연휴를 지내며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 사람을 포함해 큰 폭의 청와대 개편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8월에도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자 논란 등으로 사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오늘 인사가 많았는데요. 정치부 강병규 기자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각과 청와대 인사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오늘 공수처장, 장관, 청와대 하루에 3번 인사를 발표했어요. 배경이 뭘까요? 네, 논란이 되는 것은 2020년에 다 털어버리고 보궐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반등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여권의 비판적인 이슈가 추미애 윤석열 갈등과 백신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인사로 어느 정도 일단락짓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은 4개월밖에 안 된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와 박범계 후임 법무장관 후보자 내정,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백신 늑장 도입 논란은 책임자인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로 일정 부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중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에 사의 표명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엔 진짜 바뀌는 겁니까? 네,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설은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요. 정식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 지난 8월입니다. 자신의 다주택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일자 비서실 수석 전원과 함께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이후에도 언론에는 종종 사의 표명 기사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뿐이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후임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음 달 초에는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에는 우윤근 전 주로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동안 말 많았던 이 공수처 초대 처장이 이제 드디어 지명이 됐습니다. 이 공수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네, 여권의 구상은 1월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2월에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최대 65명을 임명해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고는 하는데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2월에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이제 1호 수사가 뭘 거냐, 이게 공수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느냐일 텐데요. 당장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 총장을 바로 수사 대상에 올리면 공수처가 윤 총장을 겨냥한 거라는 야당의 주장을 입증해 보인 꼴이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검사들, 특히 윤 총장 측근 관련 사안들을 수사 대상 1호에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공수처 외에도 민주당은 이 검찰개혁 시즌2라면서 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이 검찰은 그럼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도록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에게 힘을 몰아주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징계가 여권의 공세 카드였다면 내년에는 법 개정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핵심 공격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병규 기자였습니다.